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전부 이제 일제히 오늘 이제 외국인이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1조 1000억 원, 1조 이상 들어온 게 상당히 이제 오랜만이죠. 1조 이상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도 이제 많이 반등을 해줬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동안에 이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76,700원까지 반등을 주면서 21선 근처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5일선 위로 안착한 이후에 11선 위로 이제 올라왔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1선을 지지하고 이 장대 양봉, 요 양봉의 저가를 안 깬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11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다. 이 소리는 대형 주건, 우량 주건, 올라갈 패턴들은 이런 패턴으로 올라간다. 이걸 이제 계속 설명을 매일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드디어 뿅 하고선 올랐다.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21선으로 강력하게 이 갭을 떠서 뭐 빡 이렇게 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21선 맞고 뭐 음봉으로 조금 내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11선도 이제 돌렸어요. 11선도 우하향하던 11선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 턴하면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주가는 올라서다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75,000원대. 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더 반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는지 아니면은 또 이제 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한 3일 정도의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대형주들 중에서 우량주들 중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자. 최근에 지수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아니면 지수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종목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종목, 덜 떨어진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 자, 이쪽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오랜만에 이 외국인이 470만 주 정도가 들어와 줬어요. 보면 주야장창 뭐 한 달 8월 달 내내 팔기만 하던 이 삼성전자를 드디어 8월 31일 날, 8월 달의 마지막 날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이쁘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줬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21선 위로 이렇게 돌려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61선 여기까지 일단 또 반등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반등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반등이 그냥 급등으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또 돌려서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요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수급을 다 소화를 하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면은 그냥 빡 하고 올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휙 하더니 이 속임수 이 양봉에 속아서 그 다음부터 이 패대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이 물량들, 그동안 물려있다가 나오는 물량들을 하나씩 소화시키면서 다 받아줄 거 받아주고 소화시킬 거 소화시키면서 올라가야 많이 올라간다. 네,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제가 계속해서 481선, 이게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481선 또 라운드 피겨 10만원, 10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거꾸로 올라가다가 뭐 10만원까지 왔다든지, 만원부터 시작한 종목이 10만원까지 올라갔다. 또 뭐 그 다음에 또 15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라운드 피겨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딱 끝나는 게 땡땡으로 끝나는 것들. 15만원, 뭐 10만원, 20만원. 이러한 지점들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한다. 이 얘기를 갖다 이제 많이 드렸어요. 물론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481선 같은 장기 이평선, 또 뭐 엔벨로프, 그 다음에 또 가격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라고 합니다. 라운드 피겨. 이게 이제 주식 용어인데
이 라운드 피겨라는 게 땡땡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이 땡땡으로 끝나는 거. 10만 원 얼마에 사? 10만 원에 사. 뭐 얼마에 팔어? 20만 원에 팔어. 이런 식으로 그 근처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근처,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근처, 이 정도 되는 그 라운드 피겨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지지선, 심리적인 저항선이 되면서 이 라운드 피겨에서 지지되거나 저항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겨에 또 481선까지 딱 있었어요. 또 엔벨로프도 있고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계속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481선을 지지하고 있었죠. 자, 지지하는 사이에 지들이 내려옵니다. 지들이 누구예요? 이평선, 5일선 내려오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내려와가지고 내 밑으로 들어가. 지가 내려와서 이제 내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이평선이 다 밀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어느 한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다 밀집을 하면은 밀집 다음에, 자, 밀집이라는 것은 수렴이라는 뜻입니다. 수렴. 자, 수렴을 하게 되면은 요게 뭘로 바뀌어요? 확산이 된다. 주식은 확산과 밀집과 확산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를. 예. 근데 확산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자, 밀집이 됐어. 쭉 밀집이 됐어. 이렇게 더해서 밀집이 된 다음에 확산이 위로 올라가도 확산이 되겠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도 확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밀집된 다음에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쪽, 어느 쪽이든 확산은 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15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내려와가지고 거의 30% 넘게 체감적으로는 거의 반토막 나는 이런 이 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요 10만 원까지 딱 찍고 나서 이때부터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딱 10만 원 찍었을 때부터 그렇게 나쁘다고 하던 이 외국인이 딱 보면은 이날이었거든요. 10만 원 확 떨어질 때까지 팔고 그 다음 날부터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오늘도 들어왔네요. SK 하이닉스는. 자, 이렇게 지들이 나쁘다고 해가지고선 확 떨어뜨려 놓고선 지들이 여기서 삽니다. 예,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이 여기서 쭉 매집을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터지면 SK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을 21선을 일단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지 않고 21선을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은 횡보시키면 됩니다. 한 달만 횡보시키면 21선이라는 건 한 달짜리 선이니까 한 달만 횡보시키면은 21선은 이 주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1선 위로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반등의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꾸준한 가운데 이제 21선 올라타게 되는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외국인이 지난번에 주가가 쭉 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 쭉 떨어질 때 이 8월 달에 떨어지는 것을 전부 외국인이 이제 쭉 떨어지면서 지네들이 물렸으니까 지들이 삽니다. 쫙 여기서 반등 나올 줄 알고 들어갔다가 쭉 물리니까 이제 주회장장 샀다가 반등이 쫙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팔아요. 요거를 누가 받았어요? 기관에서 받고 어제 21선까지 딱 안착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지수가 좋으니까 사실은 이제 살짝 좀 눌렸다 갈 수도 있었지만 그냥 땡깁니다. 왜냐?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외국인이 간만에 딱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가격이 봐요. 자, 외국인들이 이때였죠. 54,000원 이하에서 쭉 샀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본절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 가는구나 싶으니까 지들도 이제 확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 대비해서 벌써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21선 위, 특히 이제 61선까지 찍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대로 그렇게 가죠. 외국인들이 샀다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팔아야 그걸 기관에서 사야 반등이 나온다. 근데 그대로 외국인들이 샀다가 물렸다가 물러오는 거 팔고 여기서 기관이 사고, 이게요 외국인들만 이러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 개인들이 주장창 사다가 요렇게 올라갈 때 개인이 팔면은 요걸 또 외국인이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면서 개인은 파는데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게 주가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외국인들도 지들이 물리니까
떨어질 적마다 주야장창 사. 근데 얘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주야장창 사가지고선 매일매일 사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게 되니까 단가 낮춰놨더니 수익권으로 돌아서니까 이제 팔다가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샀던 가격대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도 같이 확 삽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현대건설은 다시 이 55,000원대로 복귀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현대건설도 뭐 조금 조정을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왜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매수세, 특히 이제 여기서부터 또 기관이 또 이만큼 사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관이 좀 팔아요. 이걸 또 외국인이 만약에 받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일단 반등은 다 나왔고 이제부터 추세로 전환되는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조정 시에 21선을 이탈하지 않는가를 이제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LENC요. DLENC도 이제 61선까지 다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딱 21선, 61선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DLENC는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은 기관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관이 요 끌어올렸어요. 이때 145,000원대 돌파시켜서. 자, 그리고 나서 주야장창 조정 나올 때 기관이 샀는데 이 라인을 딱 깨니까 깨는 라인이 지지 저항의 라인이죠. 돌파됐던 지점을 지지받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수가 밀면서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손절.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돌파 매수, 그다음에 조정 매수, 반등 나온다. 근데 반등 안 나오고 지수가 깨져가지고 깨지네. 아유, 할 수 없다. 손절. 그래서 손절 쫙 친 거예요. 손절 치고 엔벨로프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떨어졌다. 이제 반등 나온다. 여기서부터 사. 그래서 기관이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다시 쭉 끌어올렸죠.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 직전 타이밍 정도까지 근처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이미 이제 이만큼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본절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더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때부터는 누가 도와줘야 돼? 외국인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적던지 아니면 같이 쌍끌이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주포는 기관이다. 기관에서의 이 매수세가 꾸준히 된다면은 다시 145,000원 돌파해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설주도 단기 목표, 단기 저항선까지는 이제 다 올라왔어요. 자, 이제부터는 조정을 받더라도 61선 돌파가 다음번 DLENC가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 그 중에 특히 이제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HMM이요. HMM이 지난번 엔벨로프 찍고 반등 나오고 21선 쌍바닥 만들면서 21선 돌파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쌍바닥 기법이죠. 바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까지 올랐다가 21선 맞고 떨어졌던 애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21선을 돌파할 때, 이럴 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선 돌파하면서 쭉 갈 때 누가 이걸 돌파시켜 주느냐, 수급 주체가 누구냐 하고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때 기관도 같이 들어와요. 쌍끌이가 되면서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HMM이 다시 한번 61선,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 4만원대 21선을 깨지 않고 지켜준다고 하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외국인 113만 주가 들어오면서 꽤 많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이게 확 들어온 이후에 계속적인 수급이 지속이 된다면은 들어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딱 5일선 돌려치기가 나오는 요 5일선 돌파 요 양봉을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60일도 빡 돌파할 수 있는 양봉이 외국인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살짝 숟가락만 얹으면 외국인이 끌어올려 주겠죠. 자, 그렇게 해서 60일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역시 제가 이제 이 외국인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 중에 이제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두드러지는 종목들로 카카오, 뭐 아까 말씀드린 HMM, 자,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카카오도 어제 말씀드린 상승 음봉이 나왔고 중요한 라인이 어디라 그랬어요? 줄을 딱 걷죠. 하단은 자, 여기. 자, 요렇게 요 142,000원대. 자, 그리고 자, 고점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진다 그랬죠? 예. 자, 여기서
지난번 지수 폭락 때도 이 카카오는 좀 떨어지다가 전 저점을 딱 지지를 하고 다시 21선 돌파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왔다.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대형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 이 지수 떨어질 때 들어오면서 버텨준 종목이 카카오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지수가 그렇게 지수가 곤두박질 치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카카오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이 박스권 하단까지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지수 하락기에도 이 양봉이 나오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지수가 이제 돌려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그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이 카카오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저항선이 얼마였어요? 15만 3,500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 15만 3,500원을 돌파하면서 15만 5천원까지 이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일제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이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저점 대비해서는. 그러면은 이 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일선 상승 음봉, 5일선 위에 상승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오늘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21선이 슬슬 이제 떨어지다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60일선은 그대로 우상향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요게 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는 이게 막 떨어지진 않아요.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상방으로 돌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포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가 보니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거의 100만 주 가까이 99만 주가 들어와 줬고, 그러면서 이게 항상 이렇게 박스권의 이 상단, 지난번에 15만 3,500원을 딱 만들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이 15만 3,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박스권 돌파가 진정한 돌파가 나온다. 그런데 이때도 들어오다가 어떻게 해요? 15만 3,500원 맞으니까 못 갔어요. 그렇지만은 추세는 지켜줬다. 그러면은 다시 돌파한다. 자, 이때를 보고 있다가 돌파시키면서 올라줬고, 자, 이 이후에 5일선 따라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이제 이 42만 원대 여기가 일단 이 캔들, 그죠? 요 캔들의 하단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가격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 뿅 하고 나온 돌파하는 양봉, 이 돌파 양봉의 저점, 이 라인. 그리고 여기가 또 누가 있었어요? 61선. 자, 이러한 이 지지가 될 수 있는, 자, 지난번에도 주가가 떨어지다가도 21선을 깼다가 다시 21선을 복귀를 했을 때도 이 저점을 4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상.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61선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21선 오늘 돌파를 해줬어요. 네이버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쌍바닥 모양이 나오면서 21선 돌파를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 들어온 애가 오늘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겠죠? 보니까 맞아요. 외국인이 24만 주가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저항대였던 21선을 돌파를 다시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이 21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21선 위로 갭으로 끌어올렸을 때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외국인이 계속 쓸어 담으면은 46만 원대 직전 고점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본다 그랬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확 빠졌지만 이 빠졌을 때 외국인이 계속 여기서 버텼어요. 이거를 외국인이 받는 바람에 42만 원을 안 깼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지금 요 3연봉 나왔을 때는 요 때만 또 3일 동안 외국인이 팔았어요. 즉 네이버도 외국인의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이 네이버는 외국인의 이 수급을 잘 체크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을 잘 해야 된다. 자, 이 쌍바닥 만들면서 이 21선 돌파를 했다. 자, 이 이후에 21선 조정을 받더라도 21선 종가상 깨지 않고 잘 버틴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다못해 43만 원까지는 지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웬만하면은 외국인들이 대형주들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동안 이제 잘 버텼던 애들
뭐 악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 말고, 악재 있는 종목들 말고 일반 지수 때문에 이제 쭉 밀렸던 종목들은 잘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일제히 들어왔으니까 사실 옥석 가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가느냐 앞으로 못 가느냐 그거는 외국인들 이 수급에 딸려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모든 종목을 다 계속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 들어온 이후에 2, 3일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계속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이제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다가 말고 그냥 지지부진한 애들도 있을 거고 계속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외국인. 예, 그래서 제가 벌써 일주일 전부터 자 이제 지수가 바닥 쳤고 반등이 나올 때 이때 주체가 되는 수급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 여기에 곁다리로 기관까지 살짝 추가적으로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좋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계속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그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도 일단은 쌍바닥 만들고 외국인 들어왔고, 이 이후에 21선을 잘 지지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되는지를 본다면, 얘네가 이제 원래 매수했던 가격대가 여기잖아요. 45만 원 밑에. 자, 여기까지 가야죠. 요거 45만 원. 돌파시키면서 46만 원 돌파시켜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궁금한 종목들, 특히 이 주식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종목 장세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요한 때인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 종목들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초보자님들 다 좋습니다.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보시면은 오늘 뭐 현대차도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일단 빨간불을 딱 만들어 놓고 11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 이 현대차도 어때요? 쭉 떨어지다가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제가 이제 아까 라운드 피겨를 설명을 드렸죠. 20만 원, 뭐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심리적 지지 또는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땡땡으로 끝나는 거, 땡땡, 뭐 20만 원대, 20만 원이 땡땡, 이 뒤가 땡땡으로 끝나는 것들. 자, 이렇게 땡땡으로 끝나는 것을 바로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현대차가 20만 원에서 딱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자, 5일선 위로 안착하고 눌리고 또 11선 위로 올라가고 또 11선 지지받고 오늘 안착하고 정석대로 갑니다. 딱딱 일단. 좀 이 반등폭이 작아서 그렇지. 다 일단 21선 근처까지 이제 올라와 줬는데, 현대차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1선이 그동안 계속해서 2달 동안 저항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죠? 저항의 역할을 하던 선을 돌파 시에는 이 21선이 저항에서 지지로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현대차에도 좀 계속 들어와 주는지. 자, 그러면서 원래 이 자동차 쪽, 현대차 쪽은 기관에서 그 전에 이제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기관에서 다시 매수세가 좀 살아서 들어와 줘야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기관 연기금은 오늘도 팔아요. 주장창 팔고 있고,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이제 들어와 주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대차는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바닥 찍고선 잘 버티고 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버티고 있을 때에 현대 관련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이 반등이 좋다, 반등이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21선 넘어야 돼요. 여기 넘을 때까지는 잘 지켜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보면서 수급이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좀 뭐 그렇게 좀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21선 돌파 때 이때를 한번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아는 현대차랑은 이제 다르다고 했죠. 수급적인 면에서 기아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올 때도 여기 다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고, 자, 그리고 오늘 어때요? 오늘 거의 100만 주 가까이 95만 주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빡 하고서 이제 또 8만 5천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다시 이 박스권이었던 이 가격대로 슬쩍 하고서 이제 이 복귀가 되는 모습이에요. 기아는 지난번에도 한 번씩 들어오면은 대량 매수가 되게 들어와요. 이때도 200만 주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확 들어왔고,
지수 밀리니까 밀렸지만은 또 반등 나올 때 외국인이 사면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수급적인 면에서 현대랑은 다릅니다. 현대차랑은. 그래서 반등 시에 오히려 기아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일제히 들어올 때도 제일 많이 들어왔죠. 또 95만 주 들어오면서 8만 5천 원까지 21선을 돌파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아는 물론 이제 또 오늘 많이 들어왔으니까 또 내일은 또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추세는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제 종목들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종목,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외국인의 수급이 더 잘 들어오는 쪽으로,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금리 인상이 이제 단행이 됐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정고점 54,000원대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비둘기파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제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찍고 살짝 또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5만 원이에요. 라운드 피겨죠. 딱 봐요. 얘도 5만 원 찍으니까 거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있다가, 그렇지만 올해 연내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연내에는 시행이 될 것이다. 근데 물론 이제 좀 완화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게 있어서 주가는 한번 탁 꺾였지만은 잘 저점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올 1년 내내 될 것이므로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KB금융도 반등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전일 매도에 이어서 오늘도 뭐 일부 매도가 좀 나왔지만은 매도세가 크지는 않아요. 또 일부는 사고 일부는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저점은 지켜주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 박스권을 5만 원대 저점과 이 54,000원대, 자, 이 박스권 상단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연내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질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버티고 있다가 또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 자,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이 신한지주는 또 싹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박스권의 하단 이 부분을 이제 지지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살짝 빠졌지만 오후 들어서 싹 끌어올리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싹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이죠. 얘도 어차피 4만 원대에서 이 37,000원대 요 사이에서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신한지도 다시 계속해서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KB금융과 더불어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특히 신한지주는 이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KB금융보다도 들어올 때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추가적인 상승을 박스권을 유지시켜 준다면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에 말씀드렸던 이제 또 외국인 왕창 들어오는 종목들, 또 이제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들, 자, 그중에 이제 대한항공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바닥권에서 이미 이제 반등이 시작이 돼가지고 쭉 올라오고 정고점 돌파, 지난번에 오르려다가 말고 쭉 지수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5일선, 10일선 하나씩 딱 밟아가면서 올라와가지고 60일선까지 올라왔다. 자, 이제 60일선 조정이 받더라도 수급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짱짱하게 더 들어와 주면서 이 돌파를 이제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도 이제 올라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또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60일선 위로 계속해서 이제 뻗어나갈 시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000원대. 자, 이 31,000원대를 계속해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대한항공도 뭐 백신에 대한 보급률, 자, 이런 거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기대감. 자, 그리고 또 국제유가, 또 국제유가의 상승, 또 뭐 이런 것 등하고 맞물려 가지고 대한항공도 이제 계속해서 수급을 체크해 가면서 자, 60일선 돌파 이후에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계속해서 75만원대에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었죠. 자, 82만 5천원까지 오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21선 위로 뿅 하고선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횡보할 때 요때는 이제 외국인도 수급이 딱 끊어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뭐 일제히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다시 한번 21선 위로 복귀를 했다. 뭐 여태까지 이 삼성 SDI는 제가 6월 달에 21선 돌파할 때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쫙 해가지고 이제 올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끌어당긴 애가 누구예요? 예, 외국인의 수급이 쭉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뭐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간 게 없어요. 하나도 안 팔았어요. 안 들어왔을 뿐이지, 최근엔. 아니, 당연히 안 들어오죠. 지금 이제 다 올라서 어느 정도 관망 상태인데. 자,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뭐 삼성 SDI 뭐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고점이죠. 물론 이 이후에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더 가려고 하려면은 또 이제 조정 기간을 많이 거쳐야지 이제 더 가는 거고, 바로 막 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쪽이 지금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이제 여러모로 2차 전지 수급적인 면에서는 별로 안 들어오죠. 주가의 상태도 좀 그렇고, 다 이제 분사한다. 핵심이 2차 전지 사업부인데 2차 전지 사업부를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사한다. 그러면 주식적인 면에서, 주가적인 면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줄줄줄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잘 안 봐요. 그런 것처럼 가는 놈, 그러면 이제 누구 쪽으로만 가요? SDI, 삼성.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이 랠리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삼성 SDI가 지금은 기간 조정 중에 있다. 기간 조정 중이지만 그대로 상승 추세는 그대로 타고 있죠.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삼성 SDI도 21선 돌파 이후에 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 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기간 조정 중에 반등.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LG화학하고의 동조화 현상에서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자, 오늘 그 벗어나는 모습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봐요. LG전자는 5일선 위로 드디어 탔어요. 한 번도 5일선 위로 타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약재가 터진 이후에 오늘 드디어 탔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야장창 외국인들이 팔기만 하고 있다가 딱 오늘 외국인이 사니까 5일선 위로 이제서야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LG전자는 단기 저점은 이제 일단 찍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5일선 위로 올라왔다. 물론 뭐 내일에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늘이라도 올라왔다는 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조화를 보였던 LG화학은 어때요? 아직도 5일선 위에 못 올라오고 더 떨어졌죠. 어제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주야장창, 오늘도 이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팔아요. 오늘은 오히려 더 많이 팔았어요. LG화학 팔아가지고 딴 거 살라고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이제 반등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5일선 밑으로 더 떨어졌는데, LG전자는 LG화학과는 반대로 외국인이 싹 들어오면서 이 5일선 위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동조화 현상에서 일단은 오늘로서는 이 바뀌는 모습을 오늘 일단 보여줬다. 이 이후에 LG전자는 5일선 위에 이제 안착을 하고 11선, 21선 끌어내리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물론 이제 LG화학도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또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하지만 동조화되는 것이 빨리 끝내야 LG전자는 LG전자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다시 한번 원래대로 자기 갈 길을 간 모습을 외국인의 수급이 또 기관의 수급도 또 한번 들어와 주면서 반등 나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도 반등을 해주고 거의 뭐 3,200 근처까지 갔어요. 3,199.89. 자, 그리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오늘 수급에 의한 반등이 나와주는 하루였다. 이 이후에 종목별로 외국인의 수급이 더 잘 들어오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을 주목하자. 요것이 핵심입니다.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계시면 또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상담하실 분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